드디어 가져왔어요. 25년형 산타페. 일반 가솔린 모델이 아니라 하이브리드를 가져왔어요. 왜 하이브리드 가져왔을까요? 휠 뭐야? 20인치잖아. 요거 승차감이나 여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오늘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퉁 쳤을 때 휠 인치가 워낙 크니까 퉁 치면 그냥 바로 엉덩이부터 해가지고 위로 쭉 올라와요, 충격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솔입니다. 드디어 가져왔어요. 25년형 산타페. 우리가 이전에 25년형 산타페 깡통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당연히 풀옵션이고요. 그리고 일반 가솔린 모델이 아니라 하이브리드를 가져왔어요. 왜 하이브리드 가져왔을까요? 휠 뭐야? 20인치잖아. 원래 기존에는 휠 인치가 20인치가 안 들어갔어. 하이브리드를 출고했는데 휠이 마음에 안 들어. 밖에 나가서 애프터로 휠이랑 타이어 막 바꿔. 돈이 이중으로 들어. 기존에 있었던 휠 타이어도 팔아야 되고, 그리고 새로 이제 휠이랑 타이어 또 사야 되고, 이러면 돈이 많이 드는데, 현대에서도 이걸 알고 25년형 산타페 하이브리드부터 20인치 휠이 들어간 거죠. 이 멋스러움을 선택한다면 승차감과 연비가 안 좋아지겠죠. 20인치 휠이 들어간 25년형 산타페 하이브리드, 요거 승차감이나 연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오늘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자, 산타페 빠르게 출고하고 싶으신 분들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엄청 기다리거든요. 3회 만에 할인 이벤트와 특별 선물도 있으니까 산타페 하이브리드나 국산차 수입차 출고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휠도 좀 보면 어때요? 휠도 지금 블랙이죠. 요거 블랙 잉크 휠이랑 이제 엠블럼 이런 것들이 사실 들어가는데, 보통 20인치 휠 튜닝하는 거는 그 오각형의 요 휠이 있거든요. 사실 글쎄요, 뭐 저는 이거 블랙 느낌 좋아해가지고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튜닝하시는 분들은 그 오각형의 20인치 휠을 좀 많이 끼기는 합니다. 이전에 하이브리드 리뷰 처음에 시승차 받기 전에 이 구독자분 받아가지고 시승했는데 2열에 이거 생각보다 멀미 많이 난다, 이거 왜 이렇게 멀미가 좀 나냐, 이거 좀 여러분들 알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달려와서 차도 모르는 새끼가 무슨 산타페가 2열에 이게 멀미가 있냐,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 제가 뭐지 하고 좀 이렇게 서칭을 해봤어요. 산타페에 이제 좀 진심인 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다가 우판지 좌판지 하는 새끼가 산타페 멀미가 난다는데 나는 안 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를 디스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INFP예요. 영상에서는 뭔가 되게 이 같고 말도 많고 되게 잘하면서 막 다가갈 것 같고 말이잖아요. 저 실제로 만나면 말 잘 안 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우판지 좌판지 하면서 까면은 상처를 받아야 받아요. 근데 그분의 이제 채널에도 댓글이 몇 개 달리더라고. 우파가 얘기한 건 2열에 멀미가 나는 거다. 그래서 그분한테 혹시 어디서 타보셨냐? 당연히 운전석에 탔다, 2열은 안 타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2열이 멀미난다 그랬지 1열이 멀미난다는 얘기 안 했어요. 과연 25년형 산타페는 2열의 승차감, 2열의 멀미나는 거, 이런 것까지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산타페,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래도 정말 잘 팔리는 SUV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안이 없어. 지금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풀옵션 하면 가격이 얼마나 돼요? 옵션을 다 집어넣으면 진짜 5,500이고, 적당히 그냥 하이브리드 내가 출고하려고 그러면 5천만 원은 웬만하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가격 많이 비싸졌다, 옛날에 산타페 DM 시절에는 그래도 가격대가 5천까지는 안 갔는데 이 현대자동차 이거 왜 이러냐 막 이러는데, 그만큼 차가 좋아졌어요. 우리가 이전에 3,400만 원대 산타페 깡통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다 기본으로 나오고 품질이 웬만한 수입차보다도 더 좋아졌어요. 물론 좀 짜증나는 게 막 도장면 안 맞고, 뭐 안쪽에 이런 뭐 도장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고, 마감도 신경 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죠. 자, 그리고 출력, 이것도 중요하죠. 235마력이 나옵니다. 엔진 마력은 180이에요 1.6이기 때문에 뭐 거의 똑같죠. 하지만 전기 모터와 출력이 65마력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페리가 되고 풀체인지가 되면서 출력이 많이 좋아졌는데, 산타페와 소렌토를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산타페가 소렌토보다 좋은 점은 뭘까? 전기 모터 출력이 더 센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둘 다 47.7kWh의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똑같은데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현대가 기아보다 조금 더 좋은 걸 넣어주려고 해요. 그 차이점은 바로 배터리의 용량이, 이 소렌토, 소렌토 저기 있죠? 저거 제가 비교합니다. 다 갖고 왔어요.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전기 그 배터리 용량이 1.48kWh거든요. 근데 산타페는 1.5예요 0.2 정도가 배터리 용량이 더 큽니다. 야, 0.2가 뭐가 큰 차이길래 무슨 뭐 대단하냐 이럴 수 있는데 차이 있어요.
주행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처음에 설명 다 해버리면 재미없잖아. 여러분들이 빨리 이탈할 거 아니야. 주행하면서 그 체감하는 걸 느끼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디자인은 어느 정도 뇌이징이 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쁘거든요. 주차장에 혼자 세워져 있을 때랑 다른 차랑 돌아다닐 때랑 이럴 때 내 차가 얼마나 더 이뻐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산타페를 구매하는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 산타페를 사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당연히 뭐 달리려고 타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무슨 뭐 오프로드 갈 것도 아니고 산타페는 유틸리티성이 굉장히 짙은 SUV예요. 말 그대로 활용성이 많은 차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무광 컬러잖아요. 사실 저는 무광 컬러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뭔가 나만의 개성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무광 컬러를 좋아하는데, 이게 무광 컬러가 문제가 뭐냐면 관리가 어려워. 주행하다 보면 막 긁힌다든지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컴파운드로 문질리면 되지 막 이러는데 무광에다 컴파운드 문질리니까 광나더라. 이런 것들이 좀 관리가 어려운데, 현대자동차 무광이 되게 퀄리티도 좋고 가격도 막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일반 그냥 화이트 컬러가 8만 원이에요.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광 컬러가 20만 원이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만 원 정도 차이의 무광이면은 오히려 무광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만약에 내가 차 출고한다고 해도 무광 잘 안 할 것 같아. 관리가 어려우니까. 사람이 항상 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타페 보면 어때요? 차가 되게 커 보이죠? 근데 이게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큼직큼직하고 루프도 많이 올라가고 되게 유틸리티성이 강하면서 막 적지 않은 것도 많고 가족들과 놀러 다니고 막 이런데 18인치 뭔가 아쉬웠어. 19인치면 이거 아니지. 이래서 20인치 휠이 이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요소도 있죠. 이게 히든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지금 닫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안에 문을 열 수 있는 여기 잠금 장치가 있어요. 요거 돌려서 돌리면 열립니다. 이게 왜 있냐면 잡고 밟고 올라가면 돼요. 여기 이제 위에 막 루프 박스 같은 것도 놓고 여기에 막 그냥 어닝 같은 것도 설치하고, 사실 그렇게 위해서 여기 히든 손잡이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근데 옆에 왜 이야기하려면 딱 지금 유리가 하나처럼 쭉 이어져 있어서 차가 한층 더 커 보이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2열이 실제 열리는 건 딱 이 정도밖에 안 열려요.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는 막 이런 것들도 좋죠. 당연히 소음 부분 NVH 조용합니다. 하지만 쿼터글라스 이 부분이 지금 2열의 유리와 딱 일체로 이어져 있지 않아. 뭔가 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최근에 리뷰했었던, 물론 차 가격이 얼마야? 한 6배 가격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 면과 유리가 이어지는 부분도 매끈하게 마감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예쁘잖아요. 좀 깔끔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어때요? 이 고무가 티가 나고 볼록 튀어나와 있죠.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게 크게 박스카처럼 이렇게 크게 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3열 쪽에 살짝 튀어나온 것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 여기 H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방향지식이 밑에 있어 이거. 저 연식 변경할 때 올려주지 않을까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올려주진 않았더라고요. GV70만 올라가고 아무것도 아직 안 올라갔네요. 그랜저도 밑에 있고. 그리고 또 이유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이 방향등이 밑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산타페를 보면 어때요? 뒤에 지금 트렁크 리드, 그러니까 트렁크 열리는 부분이 이 테일램프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비상 상황에 비상등이 이게 전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트렁크를 열었을 때 위에 다 텔램프가 올라간다면 요 끝에만 번쩍번쩍거리면서 비상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뒷차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일들이 있을 거거든요. 게다가 트렁크가 굉장히 넓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막 이제 신차 발표하면은 우리는 뭐 트렁크 뭐 공간이 뭐 530리터다 뭐 역대 최대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리터를 들었을 때 공감하세요? 와 진짜 트렁크가 넓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이 트렁크를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이런 뭐 커버라든지 이 공간이 활용하기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 폭이 좁았을 때. 근데 지금 산타페는 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유압식 리프트도 이 좌우택 끝으로 밀어넣고 트렁크 이 입구를 최대한 넓혀서 이 안에 물건을 적재하고 뭔가 활용할 수 있게끔 트렁크 공간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이 테일램프의 위치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야. 소렌토를 보면 이 테일램프가 트렁크가 열려도 테일램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폭이 좀 비슷해 보이지만 한 요 정도, 진짜 미세한 차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미세한 차이가 차를 활용하는데, 물건을 적지 않는데 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테일램프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끝에 있어서 약간은 조금 손해보는 게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사실 이것도 좀 익숙해지기는 했어요. 약간 뒤에서 봤을 때는 뭔가 식빵등처럼 이렇게 동그란 매력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 좀 있기는 있는데, 아마 이게 펠이 되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게 공간이 둘 데가 없기는 해요.
자, 산타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보면은 이 히든 수납 공간도 안쪽에 있고, 게다가 220볼트도 있고, 2열에 이게 풀 폴딩 되거든요. 캠핑이나 차박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산타페 타고 여기 연결해가지고 캠핑 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산타페가 다양한 상황에서 탈 수 있는 유일한 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천만 원이 비싸기는 하는데 이 5천만 원이란 구성에 살만한 차가 진짜 많이 없기는 해요. 아! 소렌토랑 그랑콜레오스가 있긴 하죠. 자,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5인승이에요 7인승도 있어요. 3열 시트 활용할 수 있는 7인승도 있지만 5인승이 가장 인기가 많기는 하죠. 이제 3열 같은 경우에 이제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고 2열에 이제 사람이 탔는데 공간은 어때요? 일단 진짜 공간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국산차나 뭐 수입차다 비교해도 산타페 2열보다 뭐 진짜 넓은 뭐 큰 차가 거의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받이 각도 리클라이닝 시트도 있고, 열선 시트, 요 썬바이저. 무엇보다 저 이거 되게 너무 좋아요. 여기 2열 썬루프만 따로 열 수 있는데 딱 2열에서 앉았을 때 이 개방감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웨이드 재질 소재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손자국이 좀 남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산타페 공간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많이들 구매를 하는 거죠. 게다가 이 센터 터널 쪽 보면 어때요? 턱이 낮죠? 그러니까 중간에 보통 이 3명이 탈 수 있는데 답답하고 뭔가 이 센터 터널 쪽이 위로 올라와 있으면 발 공간이 겹소해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쭈그려 있어야 되고 막 이런데, 산타페는 이 센터 터널도 낮아가지고 2열에 3명이 탈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여기 보면 수납 공간도 있고 양방향으로 열리는 센터 콘솔. 요게 이게 또 산타페에 또 처음 들어왔거든요. 처음에는 야 이게 뭐가 필요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가족들과 함께 타는 분들이 많이 사죠. 그러면 아이들이나 이 뒤에 타는 사람이 물건을 넣고 뺄 수 있는 데가 좀 더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요 트레이가 또 있어서 더 깊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눠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미친 공간이라니까. 이게 굉장히 깊어요. 이거 그냥 내가 들어가도 안 나와. 머리가 들어가, 머리가. 야, 이런 거 산타페는요, 감히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활용성 면에서는 진짜 미친 차다. 자, 그리고 리클라이닝 얼마나 많이 되냐면, 이게 물론 이렇게까지 다닌 사람은 없긴 하니까 그냥 요 정도가 기본이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차가 요 정도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산타페는 이렇게까지 꽤 많이 눕혀집니다. 물론 이게 180도 뭐 뒤로 이렇게 마냥 평탄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꽤 많이 눕혀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되게 편하죠. 사실 뭐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1열에도 수납 공간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양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도 있죠. 하지만 알파 브라보 거치대가 있어서 이것도 우파몰에서 절찬리 판매 중입니다. 또 이벤트 기간이니까 이 기간 잊지 말고 구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거 진짜 알파 브라보 거치대 되게 좋아요. 우파몰에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꼭 챙기십시오. 솔직히 이런 거치대 하나 있으면 되게 편해요. 산타페 실내를 보면 25년형부터 또 달라진 게 있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 터치 패널에 모든 게 버튼 다 들어가면 불편하다.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을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죠. 지금 열선 통풍 시트가 원래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차가 확실히 패밀리 SUV다 보니까 이 센터 트레이도 굉장히 수납 공간이 넓고, 컵홀더, 그 다음에 여기 센터 콘솔에 보면은 요런 거 수납함, 여기다가 그 냉장고 같은 거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 진짜 나 이거 솔직히 놀랐어. 자, 수납함 여기 있죠. 그러면은 이 중간 2열에 보면 센터 터널에 또 수납함 있잖아. 그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하는데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거 차라리 긴 거 좀 집어넣으려 그러면 요거 지금 이거 연결 나누는 트레이거든요. 이거 빼면 하나처럼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차를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 수납함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센터 트레이가 또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많냐면 이 차가 어떤 용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또 수납 공간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수납 공간이 여기도 있고 이 밑에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차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유틸리티성이 강한 패밀리카, 가족들과 많이 타는 차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제가 카니발 타고 다니기 때문에 좀 느끼는데 카니발은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물건 집어넣으면은 늘 데가 없는데 산타페는 진짜 넣을 데가 많아가지고 사실 이거는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OTA를 통해서 지금 이거 다른 산타페들도 아마 업데이트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기판 디자인이 변경됐죠. 옛날에는 좀 그 못생긴 그 차 디자인 나와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자, 오랜만에 또 산타페를 타보는데 주행 질감은 이전과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네요. 근데 확실히 20인치 타이어를 끼워서 그런지 잔진동의 그 충격들 있잖아요, 올라오는 거. 그건 확실히 있네요. 반대로 좀 물어볼게요. 저도 제가 산타페 오너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전에 탔었던 차는 가솔린 모델, 당연히 20인치가 껴져 있었고 하이브리드 탈 때 멀미 때문에 조금 아쉽긴 했지만 이런 노면 잔진동이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20인치 휠이 끼워져 있어서 그런지 좀 이런 잔진동들이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거 가솔린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20인치 휠 디자인 멋지죠. 하지만 우리가 이 차를 타고 다닐 때 21인치라는 휠이 진짜 얼마나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실내 잔 진동이라든지 충격들이 전달되는 게 영상으로 좀 보이지 않아요? 차가 흔들림, 움직임 이런 것들, 노면이 평평하고 좀 좋을 때는 나름 그래도 흡수를 좀 잘하는 느낌인데, 자 이렇게 방지턱을 넘었을 때는 쿵 치면서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이런 뒤의 움직임들이 휠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내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산타페 보면 그런 충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탈 때 연비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 시승차를 받아서 보통 리뷰하기 전까지 한 하루 정도는 주행을 좀 하고 리뷰를 하거든요. 네, 하루 동안 찍힌 트립이 그냥 고속도로 도심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는 리터당 한 15k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전 하이브리드 시승기 때는 그래도 16에서 17 정도는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20인치 휠이 끼워져 있으니까 노면의 잔 진동이라든지 연비가 확실히 손해를 봅니다. 물론 산타페 이거 20인치 휠로 작업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분들 댓글도 좀 한번 달아주세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파 네가 너무 예민해서 운전을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탔을 때는 노면에 이런 진동들도 조금 18인치보다도 많이 올라오죠. 이건 진짜 당연히 어쩔 수가 없어요. 20인치니까. 그 다음에 연비도 좀 손해를 많이 봅니다. 특히 지금 도심에서 좀 주행했을 때는 리터당 10km 정도까지도 연비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EV 모드가 아니라 엔진 개입이 좀 많아가지고 더 연비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게 다 단점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죠. 이게 연비와 승차감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단점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차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거 20인치 휠 바꾸신 분들 대부분이 다 알고 바꿨어요. 아, 연비 좀 덜 손해보겠지, 승차감 조금 아쉽겠지. 그런데도 나는 20인치 휠이 좋아하는 분들이 이 산타페 디자인이나 차 크기 때문에 좀 휠 사이즈가 작으면 너무 좀 없어 보이는 느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20인치를 바꾼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노면의 충격이나 연비가 좀 나빠진다고 해도 원체 이 산타페 승차감이 좋은 편이라 티가 좀 덜 난다? 저는 오히려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애초에 승차감이 많이 안 좋은 차였다면 이 20인치 휠을 끼웠을 때 아, 이거 너무 불편하네? 아, 이건 아니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20인치여도 이 정도면 눈 감아줄 수 있겠다 하는 수준의 주행감은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타이어 그 올라온 소리가 있잖아요. 그게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만 얘가 지금 금호 타이어 크루젠 저소음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20인치가 이제 현대에서도 이게 단점이라는 걸 알아요.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차라리 타이어라도 조금 저소음 타이어를 좀 집어넣어 주자. 왜냐면 승차감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이게 인치가 커지면 노면에 올라오는 그 소음 또 커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작은 사이즈의 타이어를 넣어줬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다른 거, 지금 산타페가 완전히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엔진이 주고 전기 모터가 보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율로 따지면 7대3?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도심에서 탄력 주행하면서 빨리 달리지 않고 천천히 갈 때쯤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EV 모드로 주행하면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악셀을 조금만 세게 밟으면 바로 꺼졌죠. 언덕이라든지 이게 바로 EV 모드가 꺼져요. 엔진이 개입을 해버려요. 물론 산타페 정도 크기면 1.6 카보도
거뜬합니다. 딱 이 크기까지는 그냥 무난해요. 물론 약간 버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펠이랑 풀체인지 때 47.7kW의 출력으로 좀 업그레이드해서 넣어주긴 했지만 전기 모터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요 밑에 보면 뭐 있어요? 이게 전기 배터리 잔량이죠. 이게 EV 모드로 조금만 주행하면 이 전기 배터리가 금방 닳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정말 빨리 닳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 배터리가 반 이하로 떨어지면 개입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해서 가야 되는데 엔진이 개입을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충전도 오래 걸려요. 하지만 0.2가 늘어나면서 이 회생제동,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도 회생제도 있거든요. 이 회생제동을 통해서 충전할 수 있는 풀이라든지 전기 모터 양이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전기 모터 이 채우는 이런 부분들도 더 빨라지고 소렌토에 비해 조금 더 그 전기 모터 풀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산타페가 진짜 있을 만한 거는 다 있어요.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소재, 뭐 엄청나게 화려한 옵션들, 사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필요한 옵션들은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절대 부족하지 않은 차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분들, 특히나 이제 패밀리카로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진짜 이만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열을 한번 타봐서 저번처럼 멀미가 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차감이나 노면의 잔 진동이 운전석보다는 2열이 더 많이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감안할 수 있는 수준의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 이것 때문에 20인치는 절대 안 돼요 라는 수준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냥 조금 딱딱해졌다, 근데 탈만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연비도 그냥 한 리터당 한 1km 정도 내외로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퉁 쳤을 때 요렇게 치는 거, 요때 좀 휠인치가 작거나 충격 수해주면 이런 식으로 바운스가 이런 큰 충격들이나 약간 잔 진동 같은 거를 좀 잡아주거든요. 지금 휠인치가 워낙 크니까 쿵 치면 그냥 바로 엉덩이부터 해가지고 위로 쭉 올라와요, 충격이. 요게 이제 조금 타고 다닐 때 불편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열의 멀미, 제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잘생겼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처럼 다 이렇게 멀미가 나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 타는 차고 어느 정도 유틸리티성을 강조하는 좀 편안하게 타야 되는 차다 보니까 이런 승차감도 편해야 되고 실내도 넓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챙기려고 하니까 이 위아래 좌우 움직임이 정말 많아요. 이러면 어때요? 당연히 멀미가 나겠죠. 보통 회생제동 때문에 멀미가 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넓히고 했는데 승차감까지 좋게 하려고 부드럽게 하니까 차를 못 잡아주고 그냥 막 흔들려서 멀미가 오지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타면 약간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산타페는 저희가 노래를 안 틀고 주행을 하잖아요, 촬영 때문에. 그러면 이 특유의 전기 모터의 고주파 소리 있죠. 후 하는 거, 후 하는 이 소리, 이 소리가 생각보다 유입이 많이 돼요. 근데 이게 엔진이 개입을 하면 좀 덜 나긴 하거든요. 왜냐면 엔진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RPM이 움직이니까. 근데 엔진이 돌아가도 이 고주파음 소리가 나는데 이게 조금 거슬리긴 해요. 요거는 조금 개선을 해서 이런 좀 고주파음 소리를 좀 없애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현대가 이런 고객들의 요청을 받아서 20인치 휠을 넣어주는 건 되게 좋습니다. 이건 진짜 칭찬해 줄만 해요. 왜냐면 다른 브랜드나 뭐 수입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이거 해달라 해줘도 잘 안 하거든요. 하지만 이 20인치 휠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꽤 많은 차이가 저는 느껴진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만약에 제가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출고한다고 한다면 저는 18인치 휠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번 25년형으로 바뀌면서 개선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전기 모터로 주행할 수 있는 이런 풀이요, 이전보다는 좀 더 넓어졌고 2열의 승차감도 뭐 멀미 난다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잡으려고 이 2열 쪽 서스펜션의 그 댐핑을 좀 딱딱하게 좀 잡아놓긴 합니다. 그래서 막 요동을 예전에 쳤다면 지금은 약간은 좀 잡아주는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있어졌어요. 이게 제조사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뭔가 달라진 부분들이 연식 바뀌거나 이러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게 저는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와
전기 모터가 엔진이 개입했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힘을 좀 넣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됐다고 보여지고요. 2열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의 조금 이 감도가 좀 더 단단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저도 20인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건가? 아니면 실제로 그걸 좀 딱딱하게 만들어놨나? 이게 좀 헷갈려요. 왜냐면 제가 이거 완전히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설명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2열에 탔을 때 이전보다 멀미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피값을 좀 딱딱하게 한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운전석에서의 느낌과 2열의 느낌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마 25년형 하이브리드를 타면 24년형보다는 좀 멀미 나는 게 좀 없어질 것 같긴 하고 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산타페 어쨌든 많은 부분들이 달라진 걸 느꼈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산타페 하이브리드고 제가 봤을 때는 소렌토의 반사 이익으로 출고되기가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좀 더 빨리 출고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리뷰가 3,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방향제인데요. 바흐가르트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어떤 차든 실내에 잘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달라진 부분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게 중간에 바흐가르트 이 로고가 그냥 검정색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금색 로고로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고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리필 킷 요거 있죠. 요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향이 또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 그래서 바흐가르트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